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문식 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1년이 왔죠. 이렇게 해가 좀 바뀔 때마다 이 노동법 관련 사안들을 좀 새롭게 설명을 드려요. 사실 어느 법보다도 유동적이고 매번 바뀌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일하는 게 결국에 이제 사회 뭐 정치 문화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늘 바뀝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참 많은 내용들이 바뀌었죠. 오늘은 그래서 2021년에 뭐가 바뀌었고 무엇이 권리가 늘어났고 뭐 줄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좀 관심이 많으신 분야인데 일하는 시간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바뀌었다기보다는 옛날에 바뀌었는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부분 좀 설명을 먼저 시작해 주시죠.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근로기준법 내에서 재작년에 이 법이 개정됐고, 그래서 이제 1년 단위로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보통 적용이 이루어졌고요. 보통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대부분 다 뭐 300인 이상 사업장이 1차적으로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30인 그리고 5인 이상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제 연장근로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법 개정이 있었고 그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일주일 기준으로 했을 때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무는 이제 불가능하도록,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과 합의로 할 수 있는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는 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 연장해서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도 뭐 근로 시간과 관련된 있지만 어쨌든 뭐 휴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달력의 빨간 날이 제가 뭐 늘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들한테는 빨간 날이 사실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좀 이렇게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됐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변경이 됐어요. 예, 설명해 주시죠.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이라고 부르는 보통 이제 일요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 외에는 근로자의 날만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그러니까 노동자가 쉬어야 되는 날은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뀌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빨간 날, 정확하게는 이제 관공서에서 쉬는 공휴일입니다. 이 공휴일도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게 시행이 됐고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도 1월 1일이 신정이죠. 이날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이 과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유급으로 처리를 하든 무급으로 하든 임의로 회사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취업규칙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올해 1월 1일에 있는 이 신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점이 크게 바뀐 점이고, 내년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연차 휴가에 좀 있어요. 그동안 연차 휴가를 이제 빨간 날을 전부 다 연차 휴가를 대체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뭐 연차 휴가를 전부 여기 투입해 버리니까 사실상 진짜 연차 휴가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의 연차 부여는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예, 뭐 간단히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가족 관계, 뭐 생활 관련해서 보강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육아휴직이나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이거 뭐 간단히 짚고 들어가면은 육아휴직이 이제는 1회에서 2회까지 이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점이 좀 하나 변경되어졌고요.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이제 10일에서 20일까지 좀 연장이 되어졌다.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수 있고요. 또 이제 현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임금 문제죠. 임금 문제는 좀 변동이 매년 있을 수밖에 없고 임금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저임금 역시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이제 12월 달 임금을 1월 달에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한 대가에 대해서는 이제 시급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 있는 분들은 이제 시급이 두 개가 적용될 수도 있겠죠. 20년도와 21년도.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1시간으로는 8,720원이고요. 일주 4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182만 2,480원이 받으실 수 있는 금품이고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여금 빼고 복리후생비 빼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넘는지 이거를 판단을 했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이거 외로 주는 이제 예를 들어 식대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식대 일부분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매년 좀 바뀌고 있어요. 식대 같은 경우는 한 5만 얼마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식대를 만약에 10만 원을 지급을 한다면은 이 중에 일부분은 이제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고 일부분만 포함되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런 게 이제 2, 3년 지나면은 아예 다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식대가 다 최저임금이 미달됐는지 확인할 때 포함이 되게 됩니다. 뭐 임금 부분은 또 뭐 늘 개정이 있었지만 올해는 조금 하지슈가 됐던 부분이 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업, 산안, 그다음에 뭐 산재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있었는데, 뭐 올해는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개정이 돼서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산업 안전 분야에서 또 있고 산재 분야에서도 있는데, 관련 내용 한 번에 설명해 주시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는 물질 안전보건 자료라고 하는데요. MSDS라고 해서 어떤 이제 화학 물질이 포함된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만약에 이 시중에 유통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가공 과정에서 꼭 우리 공장에서는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제품마다 일종의 이제 스펙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제품 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이러한 성분으로 인해서 어떠한 위험성이 있고 뭐 노출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요. 즉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물질의 성분표를 이렇게 봤는데, MSDS를 봤는데 90%가 영업비밀, 비공개 이렇게 돼 있던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어떤 유해 물질이 노출이 돼서 직업병이 발생을 해서 사용자에게 얘기해서 우리 공장에서 쓰는 제품들에 대한 MSDS를 달라라고 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업비밀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영업비밀로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정말 영업비밀이 맞는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비밀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더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산업재해보건법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택배 근로자들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산재 문제나 이런 것들의 제도 개선 이런 게 막 얘기가 됐었는데,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적용 제외 신청이라고 해서 워낙 이제 보험료를 근로자도 내고 사용자도 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산재 적용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신청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산재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사업주가 이렇게 허위로 날인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특정한 열거된 사유가 아니고서는 적용제외가 안 되도록, 즉 거꾸로 말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앞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무조건 산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정말 내가 몇 달 동안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쉰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용 제외를 하지 않는 한 무조건 산재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략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MSDS, 뭐 저희가 이제 실무를 처리하면서 늘 좀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 좀 개정이 된다 하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사실은 80에서 90% 물질까지도 전부 영업기밀이라서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 뭐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예. 자, 올해도 이렇게 노동법은 또 개정이 대폭 이루어지고요. 사실 이제 올 초에 제정되는 중대재해 관련한 법률, 이것도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뭐 시행님도 언제 되고 또 개정도 한번 있다, 입법도 있다, 이거 같이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오늘 김노무사 TV에서는 21년 노동법이 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더 좋게 나아졌나, 이거에 대해서 뭐 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약진은 하지 않았나, 예, 그런 좀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열심히 좀 운영하는 카카오 채널이 있거든요. 상담을 남겨주실 때 거기서 노무법인 시선이라고 좀 검색을 하시면은 쉽게 진입을 할 수 있고 질의를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사용 많이 부탁드리고 두 가지 방법 다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유튜브 댓글로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